네, 압구정 4구역. 네, 설계 경쟁이 지금 뜨겁습니다. 16일 총회를 거쳐서 설계 업체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번 4구역에는 4개 업체가 참여를 했죠. 건원, 정림, 토문, DA 모두 외국계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 4개 업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압구정 3구역 설계 경기에서 보여줬듯이 히림하고 해안에 경쟁이 있었는데 히림이 선정이 됐지만 서울시 기준안을 따르지 않아서 고발된 상태죠. 그래서 다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고, 이를 반영하듯이 이번 4개 업체는 모두 서울시 기준안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4개 업체 중 첫 번째로 기호 1번 건원의 설계안을 한번 살펴보면요, 건원의 설계안은 주동수가 가장 적습니다. 4개 동이고 그중 1개가 임대주택용인데, 이 4개 동은 하나의 큰 코어를 통해서 8개 세대를 배치를 했는데요, 큰 몸통에 4개의 다리가 뻗쳐 있는 형상인데 모두 한강 조망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프라이빗한 수직 동선을 확보를 했고요. 평면을 보니까 각 층당 쓰레기 이송 장치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택배 로봇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집에서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파트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70층 고층안이기 때문에 전부 다 라멘 구조로 기둥과 보가 있는 그런 구조로 설치돼서 안전하게 70층까지 다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번 건원은 부산 남천 2구역 재건축 사업장에서 입찰 서류를 허위 기재해서 그 설계 자격을 박탈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건원이 만약에 압구정 4구역에서 당첨이 된다고 해도 어떤 법적인 문제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2번 정림은 헤리티지1이라는 브랜드로 설계 입찰을 했는데요. 모든 주거동의 채광, 마통풍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전세대 100% 한강 조망, 그리고 남향 배치, 이 2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구조적으로는 당연히 라멘 구조로 설계를 했고, 정림의 기획안은 한 5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세대 100% 한강 조망과 남향 배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전용 면적의 30%까지 상향된 면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주동 계획이 100% 남향, 한강 조망, 마통풍,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특별한 가치를 실현한다고 해서 발코니 면적을 최대화하고 3.3m의 천정고, 그리고 바닥을 최대한 높여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저층구 세대를 배치를 했고, 층당 3세대로 좀 프라이빗한 생활 공간을 좀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호 3번 토문은 압구정이라는 이름으로 설계를 제안을 했고요. 이번 압구정 아파트의 공통된 사항들인데 다 100% 한강 조망을 다 내세우고 있죠. 그리고 남향도 가능한 평면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 공통적인 사항 같아요. 세대당 1.5대 정도의 승강기 배치를 통해서 수직 동선을 좀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 15,500평 정도의 녹지 공간을 조성을 했고, 2.7km에 달하는 숲속 산책길이라고 해서 산책길이 2.7km 정도 되면 러닝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 공간이 한 6,600평 정도 되니까 상당히 세대당 많은 평수의 커뮤니티 공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5가지 제안을 했어요. 5가지 중에 하나가 기존 압구정로에서 차량 진출 입로가 있었는데 이번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뺐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다시 토문에서 제안을 하는 거고,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입주민 전용 지하 보도를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의 5가지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제안을 자기네들이 이제 입찰을 받으면은 이걸 한번 해보겠다라는 안이죠. 기존에 히림처럼 미리 제안을 했다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뒤로 좀 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4번 DA 건축의 그랜드 힐, 2만 평의 정원, 이런 부분을 또 강조했고, 앞선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100% 한강 조망, 남향 배치,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강조를 했고요. 그랜드 갤러리라고 해서 12m 정도의 높은 층고를 자랑하는 공용부 공간을 또 제안을 했고, 한강뷰를 볼 수 있는 70층 스카이 라운지를 입주민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로봇 자동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을 구축한 것 같아요. 근데 DA는 압구정 2구역에 설계 낙찰이 됐잖아요. 이 부분이 과연 4구역 입찰에서도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4구역 조합원들은 우리 조합 일만 하기를 또 원할 수도 있잖아요. 양쪽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덜 쓴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뭐 이 구역의 또 경험을 통해서 4구역을 또 뭐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 구역 수주가 4구역 수주전에 들어간 DA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아파트 고급화를 이끌고 있는 압구정 재건축, 그 설계가 3구역에 이어서 4구역도 굉장히 치열하고 뜨겁습니다. 아파트의 고급화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보여주는 또 끝판 설계가 또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지만 뒤를 따라가고 있는 나머지 여러 조합들도 이 압구정 설계의 고급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재비도 지금 오른 상황인데 좀 더 고급화로 가면서 공사비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조합원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압구정 재건축 설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아파트 설계에 정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고급화가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이 고급화된 설계뿐만 아니라 다른 또 밑에 서민들이 또 살 수 있는 굉장히 실용적인 아파트 평면들도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